감사합니다. 해피진입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170번째 듣는 감사일기에서는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려 볼까 합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ACE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이 ACE는 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의 약자입니다. 지난번에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학대와 방임을 비롯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ACE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편에서는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ACE에서는 학대와 방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역기능 가정에 대한 정의를 10가지 범주로 분류를 하는데요. childhood라는 말에서 아다시피 성인이 되기 전인 18세가 되기 전이 나이의 지표가 됩니다. 18세 이전의 10가지 범주 중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질문해 각 환자가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에 노출된 수준을 판단하는데요. 과연 10가지 범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3가지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라고 하면 단순하게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도 해당됩니다. 지금이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미리 시키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형식적으로 성교육을 했었죠. 그리고 성에 대해서 많이 터부시하다 보니 생각보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 아파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심지어 남성분들도 어린 시절에 섹슈얼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대의 다음은 방임입니다. 방임은 발달적 트라우마라고도 하는데요. 받았어야 할 것들, 누렸어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할 때도 큰 상처가 되곤 합니다. AC에서 생각하는 방임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신체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입니다. 부모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 예를 들면 산후 우울증이 있는 엄마들 혹은 우울증이 있는 엄마들의 경우는 당신 스스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식사라든지 옷, 위생들을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죠. 때로는 아이가 아프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체적 방임에 해당됩니다. 정서적 방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아픔을 가져오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 유아기 때에는 눈맞춤과 스킨십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한 정서적 표현 방법입니다. 그 부분들이 결핍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대표적인 연구는 루마니아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인력 부족과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옷과 음식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정서적 보살핌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 문제와 건강 문제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뇌의 사진을 찍어본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부분들이 활동하지 않아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요. 학습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죠. IQ도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서적 방임도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외에도 가정 내 약물 남용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마약이라든지 약물 남용이 좀 덜하긴 한데요. 대신 알코올 중독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체적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 내 정신질환, 즉 우울증이나 다른 질환들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것 역시도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는 공포감, 무력감, 자책감을 많이 갖게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제 치하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한 조부모님이라든지 부모님의 세대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담배, 가정폭력 혹은 정신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폭력을 당하는 경험들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대개 아이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정서적 애착이 훨씬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하고 또 나를 돌보는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들은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항목들은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9번째는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다툴 때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모의 이혼입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질까봐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이혼과 별거는 큰 상처가 됩니다. 얼리 라이프 스트레스라는 부분에서는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정상 아이를 할머니나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들 역시도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사망하는 것 같이 큰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 부분들 역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는 가정 내 범죄 행위인데요. 가족 중 투옥된 사람이 있어서 엄마 또는 아빠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혹은 두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친척들이 맡아 키우게 되는 상황 역시도 아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만 해도 내 과거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ACE 점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에 나오는 설문지 내용을 다이룸 행복학교 카페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AC 점수 계산 방법은 간단한데요. 각 항목에 대한 답변에 예이면 1점, 아니면 0점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ACE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ACE 지수가 0점인 사람에 비해 4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장병과 암에 걸릴 가능성이 2배가 컸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3.5배, 과체중 또는 비만일 경우가 2배, 학습 및 행동 문제 진단을 받을 가능성은 무려 32.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은 AC 지수가 0점인 사람들보다 6점 이상인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20년이나 짧기도 하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흥미로웠던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길어서 AC 설문지 하단 부분에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링크는 댓글에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그 이유, 그 단서를 좀 더 찾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들을 떠올린다는 것들이 마냥 편안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아픈 상처였기 때문에 이 기억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좌절할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이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에이스 연구를 비롯한 많은 치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과거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겠죠. 몇 년 전부터 트라우마, PTSD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PTSG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었죠. PTSD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한다면 PTSG는 Post Traumatic Stress Growth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외상을 경험을 하고 나서 디스오더, 장애 상태로 머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에이스에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차차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EFT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의 상처들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소 무거워진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하면서 힘을 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감사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 위주, 내 삶, 행복 그 자체, 감사합니다. 참새들이 많이 있는 모습이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책을 보면서 내 깊은 곳에 어떤 신념이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문진항에 들러 오징어를 싼 가격에 구입해서 집에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카톡 정보가 사라져서 당황했는데 그래도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힐링해주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유 있는 오후 시간이 생긴 덕분에 다음 주 학습지도 다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난 점심도 챙겨 먹고 빨래도 널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많은 신경이 쓰인다는 것을 알아 감사합니다. 여름 이불로 바꾸고 밤새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건 업무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룸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EFT 온라인 특강이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힐링 라이브가 있죠? 함께 또 우리의 아픔들을 잘 치유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